파릇한 밀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수확을 한 달여 앞두고 있는데 농민은 걱정입니다. 이상기후로 붉은 곰팡이병이 번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계속 예년보다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 그래갖고 예방방제도 원래 한 번씩만 했는데 이제 꼭 2, 3일씩은 꼭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실제 전주는 5월 들어 비가 내린 날이 9일 중 6일이나 됩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열흘 중 나흘은 비가 왔습니다. 같은 기간 최근 10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14일이나 더 많습니다. 4월 평균 최고 기온도 최근 10년 중 가장 높습니다. 붉은 곰팡이병은 습도와 온도가 높아지면 잘 발생합니다. 발병하면 밀이나 보리 이삭이 갈색으로 변하면서 알이 차지 않아 수확량이 줄고 품질이 떨어집니다. 병증이 나타난 수가 있을 경우에는 포장해서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런 포장해서 발병한 포장에서 나온 종자는 내년에 사용하지 마시고. 농촌진흥청은 2010년대 초까지 10년에 한 번 발병하던 붉은 곰팡이병이 이상기후가 되풀이되면서 최근 11년 동안 6차례나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 지난해 9월 심은 육종 마늘이 자라고 있는 마늘밭입니다. 수확이 2주 남짓 남았는데 마늘줄기에서 이파리가 자라 여러 갈래로 뻗어 있습니다. 알맹이도 정상적인 마늘보다 훨씬 작은 데다 10여 쪽 이상으로 갈라졌습니다. 덧쪽이 생기는 걸로 해가지고 상품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상품으로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2주 후면 수확을 해야 되는데 농민의 마음은 찹찹하기만 합니다. 수확 이전에 마늘이 재차 싹을 틔우며 2차 생장하는 이른바 벌마늘 현상입니다. 수확을 보름에 앞둔 마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늘 알이 제대로 연글지 않아 사실상 쪽파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주도 마늘밭 1,050만 제곱미터의 절반까지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1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잦은 비날씨와 마찬가지로 일주량이 부족해가지고서 이런 벌마들이 많이 발생된 걸로. 농민들의 대책 마련 요구에 제주도는 기상 이변에 따른 피해라며 정부에 재해 수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비상품 구매를 해달라는 건의도 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중앙에 직접 찾아가서. 최근 전남 여수와 고흥 등에서도 벌마늘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 마늘 재배 농민들은 전국적인 전수조사와 함께 피해 마늘 수매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청주의 한 애호박 재배 농가입니다. 볕이 적은 곳은 줄기와 이파리가 듬성듬성 자랐습니다. 알이 작아 상품성이 떨어지는 작물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비가 자주 내리더니 2달 전부터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꽃도 열매도 제대로 맺히지 않았고 그나마 건진 건 상품성이 떨어졌습니다. 예년에 비해 수확량이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뜨거운 거에 탄력을 받아서 이 정도 키운 거지 그전에는 크지를 못했어요. 평상시에 비해서 열흘에서 15일 정도 늦게 수확하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이렇자 시설 재배 농가 등을 중심으로 생육 부진과 병해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간 충북 370여 농가의 피해 면적이 145만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축구장 203개 크기와 맞먹습니다. 작목별로는 딸기가 44만 3천여 제곱미터로 피해가 가장 큽니다. 이어 애호박 41만 5천여 제곱미터, 방울토마토 19만 5천여 제곱미터, 상추 10만여 제곱미터 등으로 종류를 가리지 않고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겨울과 봄 사이 일조량 부족으로 농가가 큰 피해를 본 건 2010년 이후 14년 만입니다. 일출 전 한두 시간, 일몰 후 한두 시간 이렇게 보강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질소질 비료가 많고 수분도 많으면 이제 작물이 웃자라고 초세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수분 관리도 중요합니다. 농가의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는 복구 계획을 세우고 오는 6월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충북에는 우선 농가 200여 곳에 3억 4천만 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변덕스런 날씨 등 기후 위기가 현실화한 가운데 농민들은 이제 수해와 냉해에 일조량 부족이라는 위험 부담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